자, 안녕하세요. 출석 좀 불러볼게요. 강은수, 김나연, 김민서, 네, 김병윤, 김세진, 김수연, 네, 김예지, 김예진, 김유연, 김윤서, 김지우, 네, 김채연, 김태영, 네, 김형준, 김희준, 네, 단천일, 류승현, 류은산, 류채원, 리우싱, 맹준동, 문다은, 문소연, 문인혁, 문호중, 박정문, 박강현, 박성결, 박소정, 박영채, 박예린, 네, 박정재, 박준원, 박태희, 박혜림, 손혜영, 네, 신다혜, 신은빈, 신하영, 네, 오도훈, 우지원, 위동현, 유민지, 유지원, 윤규민, 이규영, 이다겸, 네, 이대현, 네, 이민진, 이서연, 이성재, 이소정, 이솔지, 이수현 맞나? 이수헌인데 네, 안 나왔어요. 이유민, 이수현, 네. 이유민, 이윤주, 이윤진, 이인영, 이재우, 이정욱, 이종현, 이지영, 이진, 이채린, 이태용, 이현승, 이형진, 이호준, 임성완, 장서야, 장영주, 정서연, 정선근, 정세연, 정승후, 정웅, 정유진, 네, 정태현, 정현지, 정효나, 최정윤, 최준영, 하효석, 한채은, 형초남, 네, 홍동숙, 네, 안 부른 사람 없죠? 저 문제 닫아주실래요? 네,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수은. 봤는데? 예. 좋아요. 거기 불은 켜주세요. 네. 이게 칠판이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좀 녹화하고 있죠. 이상해서 이게 글씨가 좀 잘 안 써져요. 그래서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수요 함수 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재는요. 33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수요 함수 거기 보시면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몇 개를 살려고 하는가랑 그 재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요. 요게 그쵸, 이상하네. 첨단 제품인데 이 엄청 띄어서 해야 돼요. 이 지저분해도 좀 보시죠. Q 요거 D 안 되겠죠? 이게 이렇게 알아서 너무 이게 민감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얘가 그냥 글씨로 인식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기체로 뭐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고 해가지고 이게 안 쓰고 있거든요. 그냥 허공에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뭐 권법을 태극권을 익혔나 어떻게. 그래서 그냥 여기 옆에다가 좋아요. 지난번처럼 처음에는 요거를 활용을 하죠. 이거를 가져왔는데 안 쓰면 아까워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단서를 좀 해야 되겠네. 자, X에 대한 수요량,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걸 얘기한 거였어. 그래서 첫 번째는 X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 소득, M이라고 하기도 하고 I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등등 기타 요인들 이렇게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거를 뭐 전부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 왜냐면
칠판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관심 있는 주인공 2명만 끄집어서 얘기합니다. 얘랑 얘와의 관계를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 이건 이제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직축에다가 가격을 이렇게 놓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다가 X의 수요량을 놔서 두 개와의 관계를 설명하면 이렇게 디맨드 곡선이다 해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는요 XJ 가격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요게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소득이 변했을 때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주인공을 교체해야 되는 거죠. 가끔 드라마 보니까 주인공을 교체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다 QX를 놓고 여기다 M을 놨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수요량이 이때는 여기서 이제 수요량이 되긴 해요. 뭐 여기서는 외생 변수니까 수요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요거는 수요 함수는 아니잖아. 수요 함수는 우리가 P라고 했으니까 물론 수요 함수라 해도 되는데 이름을 따로 붙이게 됩니다. 이거를요 엥겔 곡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요게 우상향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정상제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상제 관계에서 엥겔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열등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좌상방으로 가겠죠. 그러면 엥겔 커브 요거는 열등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 있는 변수 어떤 것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가 이거는 좀 올려야겠네요.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도 할 수 있지. 얘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관심사가 되는 거 QX랑 여기 P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상향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게 무슨 관계가 될까? YJ 가격이 비싸질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어떤 관계 되죠? 이거 대체적 관계 아닙니까? 경쟁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J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YJ 소비량은 줄어듭니다. 근데 X의 소비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가 망할 때 얘가 잘 팔리는 거니까 두 개는 경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얘가 우하향하는 관계다 그러면 얘는 보완제 관계가 됩니다. 보완제 관계. 뭐 곡선에 이름을 따로 붙이진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자,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줄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한 XJ 가격, 미래 소득 뭐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거기 보시면 단순 수요 함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영향 미치는 걸 얘기했고 단순하게 나는 저거 다 하려고 하니까 정신 없어요. 그래서 X의 가격만 이렇게 보겠다. 그래서 밑에 그게 단순 수요 함수고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어디 갔어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고정됐다라고 상정을 하고요. 그리고 얘만 관심 갖고 그린 거예요. 뭐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뭐 달라질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른 요인들은 일정 불변이다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에 뭐 세터리스, 페리버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나타낸 그래프를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볼까요? 수요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캔에 대한 수요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수요라는 것은요 내가 구입을 한 게 아니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낸 거야. 물론 일정 기간이라는 유량 그런 것도 보시고요. 계획을 하는 거죠. 사겠다는 의사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또 이제 바꿔야지. 겨울왕국 언제적 얘기야. 아무튼 뭐 새로 시즌이 계속 나오겠죠. 엘사와 안나가 캔 커피를 좋아한대요. 겨울 내내 캔 커피를 수여한대.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조합 ABCD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격이 있습니다. 엘사의 수요량을 보면 X 뭐 캔커피니까 그냥 X로 할까요? 그럼 X 엘사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고 안나의 수요량도 있습니다. 안나 이렇게요. 자 거기 보니까 가격이 6,000원이면 안나는 엘사는 안 사. 엘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더 높은가 봐요. 안나는 구입을 하네. 커피를 더 좋아하네요. 자 그리고 가격이 거기 5,000원 이렇게 되면 두 개만 할게요. 엘사는 두 개를 사네. 안나는 또 두 개를 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점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캔커피 수량 X가 되고 캔커피 가격이고 요 PPT로 하면 뭐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죠. 가격이 6,000원이야. 6,000원. 그러면 엘사 같은 경우는 소비를 안 해. 그래서 빵 이렇게 되겠고요. 거기 그렇게 파란 색깔로 돼 있죠. 파란 색깔로. 그리고 5,000원일 때는 두 개를 삽니다. 이렇게 점을 찍는 거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당신은 몇 개를 사시려고 합니까? 저는 두 개요. 저는 안 사요. 이렇게 각각에 나와 있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수요 계획, 수요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고 얘는 엘사에 대한 수요 곡선 이렇게 우아형하는 걸로 돼 있죠. 이거는 옆에서 본 겁니다.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엘사가 몇 개까지 살래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밑에서도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수요 곡선을 밑에서 바라보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 구입을 할 때는요. 엘사 입장에서는 두 개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최대한 요만큼까지 5,000원까지 돈 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나를 한번 보시면 6,000원일 때 안나는 소비를 하나 해. 여기 11 이렇게 원래 따로 그려도 좋습니다. 따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엘사에 대한 수요 곡선이고요. 여기는 안나에 대한 수요 곡선인데 역시 6,000원의 가격이 있다 그러면 안나는 하나 사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거기 모는 종이에다 그림을 잘 그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죠. 두 개 할 때는 5,000원일 땐 두 개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해서 조금 곡선 자체가 형태는 다르죠. 좀 가파르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안나에 대한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거기 왼쪽에 표 각각의 조합 가격에 대해서 엘사와 안나 소비하려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이 두 사람만 있다라고 할게. 그럼 시장에서 전체 몇 개 팔릴까? 그러면 거기 보시면 시장에 대한 수요량 고객이 지금 2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Q 마켓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의 이렇게 사람을 안나와 엘사 소비하려는 양을 Y라고 할까? 여기 2명밖에 없지. 뭐 2명밖에 없는데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6,000원일 때는 엘사는 안 사고 안나만 사니까 하나 이렇게 거래가 될 거고 5,000원일 때는 엘사가 두 개 사고 안나도 두 개 사니까 4개 이렇게 팔린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시장의 수요 곡선은요. 옆에서 봅니다. 옆에서 봐서 가격이 얼마로 주어졌을 때 엘사와 안나가 구입하려는 양을 이렇게 더합니다. 옆으로 쭉 더해요. 그래서 6,000원일 때는 하나 팔릴 것이고 거기 시장 수요 한꺼번에 그려놨는데 잘 음미해 보세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5,000원일 때는 여기는 6,000원일 때 하나 팔리고 5,000원일 때는 4개 팔리겠네. 4개. 그럼 당연히 여기는 하나고 당연히 개별 소비량보다 이렇게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숫자가 둘이 합하는 거니까 더 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수요 곡선은 이렇게 보시면 더 기울기가 완만한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네,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 뭐 안나, 엘사, 입구, 시장 전체 수요 곡선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거기 보시고 35페이지 보시면 이거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 가만히 보니까 시장 전체로 봐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우하향 하잖아. 가격이 싸지니까 물건을 더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나중에는 더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거기 보시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하락시 네,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Q가 증가해요. QX라고 하첨자도 쓸까요? 증가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수요의 법칙이야. 자, 거기 맨 마지막 제줄을 보시면 대체 효과라고 있습니다. 대체 효과. 앞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싸지면 이게 뭔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가 있다는 것이지. 내가 햄버거를 먹는데 콜라나 사이다를 같이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콜라 가격이 싸졌어. 그러면 사이다 대신에 콜라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게 낫잖아. 좀 더 싼 거를 더 많이 산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제줄 보시죠. 거기. 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뭐 그 앞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세요.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내가 더 많이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둘째 해가지고요. 소득 효과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득 효과. 이 소득 효과는 뭐냐면요. 소득 효과는 아니 가격이 싸졌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소득이 1,000원이 있다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1,000원 하면 이거 뜻이 뭐야? 1원짜리를 1,000개 갖고 있다 이 뜻이죠. 근데 저기 나와 있는 XJ 캔커피의 가격이 만약에 200원이라고 할게요. 이게 뜻이 뭐야? 200원 주면 캔커피 하나 교환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원짜리 200개만큼 지불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1,000원이라는 소득을 가지고 이거는 화폐로 지금 1원짜리로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명목소득이라 합니다. 노미널 또는 화폐소득 이렇게 보시면 돼. 1원짜리 1,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200원짜리 하는 캔커피를 몇 개를 여기다 담을 수 있습니까? 하면 XJ를 5개 이렇게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나는 돈이 그대로 1,000원 있어요. 근데 요 XJ 가격이 100원으로 싸졌다 할게요. 그럼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1원짜리 200개 줘야지 교환할 수 있는데 1원짜리 100개만 주면 교환할 수 있다는 거지. 10개로 더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짬뽕돼 있어. 하나는 싸졌으니까 대체할 만한 다른 거 대신에 이 싼 거 이걸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소득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요 앞에 이렇게 하나 수식어 집어넣으시죠. 실질 소득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화폐로 나타낸 소득은 1,000원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싸지면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요거 이렇게 바구니의 구입량을 우리가 구입 가능한 능력, 이 구매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력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이 중요한 게 1원짜리 몇 개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바구니에 몇 개를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정치인이 무슨 뭐 이렇게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매달 500만 원 준다 합시다. 그럼 되게 좋은 거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짜장면 가격이 짜장면 한 그릇당 100만 원이야. 그럼 뭐야? 짜장면 5그릇 매달 5개 준다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500만 원과 이 물가 가치가 안정돼 있지 않으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매력이 인플레가 발생하면 떨어지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입 가능한 능력 요거를 우리가 실질 소득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내가 명목 소득이 화폐로 된 소득은 가만히 있지만 더 많이 바구니에 담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짬뽕돼서 가격이 하락할 때 액세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요 정도까지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번 이거 그대로 살려놓을게요. 자, 여기까지만 지우시죠. 여기까지만 지웁시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 약간 간단한 함수 말씀드렸어요. y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이렇게 했는데 xy 값이 변하면 이게 당연히 곡선 상에서 두 개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곡선 상에서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x 값이 증가시 거기에 대응되는 y값, 대응되는 y값은 y는 이거는 당연히 이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절편에 해당하는 10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얘가 15가 되면 각각의 1일 때 아까만 해도 원래는 9가 됐었는데 이제 1일 때 14가 되니까 곡선 자체가 이렇게 시프트해서 이동하게 돼요. 얘네들이 변하게 되면 절편이 변하는 거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x에 대한 수요 함수를 쓰는데 마이너스 px 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 뭐 2py를 할게.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라 해볼까? 마이너스 m 이렇게 있고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관심사는 px와 qx와의 관계, 이게 관심사가 되면 이 주인공을 잘 찾아야 돼. 안 그러면 그래프가 정신이 없어요. 얘네 둘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요거 px를 수직축에 놓고 여기 qx를 이렇게 놓으면 여기 절편은 어떻게 될까요? 절편은 qx에다 빵을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빵을 집어넣으면 px는 얘가 다 절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수직축 절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게 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py라든가 m 이런 게 만약에 없으면 요거 10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 일부러 끄집어냈어요. 부각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우하형하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볼게요. 아니면 이거 px로 바꾸세요. 헷갈리시면. 그럼 마이너스 qx 이렇게 더하기 뭐 뒤에는 똑같이 달라붙겠죠. 마이너스 m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m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식에서 m이 증가하면 절편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m이 증가시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 이 절편이 내려간다 해도 되고 가격이 고정돼 있을 때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이 P가 고정돼 있으면 M이 증가하면 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보면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디맨드 곡선은 옆에서 보면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밑에서 보면은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야? 열등제인 거 알 수 있겠지.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 부호가 의미가 있어요. 소득에 대해서 열등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제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Y제 가격 플러스잖아.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대체제냐 보완제 관계냐인데 여기다 다시 이렇게 쓸게요. Y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여기 Y제 가격이 올라가면 플러스니까 X의 소비량이 증가한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해. 약간 같은 방향이니까 두 개 제화는 대체제 관계다. 대체 관계다라는 거, 경쟁 관계라는 뜻이죠.
알 수가 있고요. 그래프 이동하는 거 보시면 y가 올라가니까 여기 y가 커지게 되면은 이게 수직축 절편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상방 이동, 우측 이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맨드 곡선은 우측 이동하거나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주인공을 잘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내가 px랑 요거 주로 이제 얘가 변하지 얘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변하면 정리를 하면 p의 x가 변화 시 px에 대해서 변화했을 때 그에 대응되는 qx를 나타낸 거니까 이거는 디맨드 곡선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애시당초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처럼 A와 B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곡선 자체는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상에서 요게 이동을 합니다. 곡선 자체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가보시면 그럴 때는 우리가 량자를 붙입니다.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량의 변화 주어진 가격에 대응해서 수량이 어떻게 변했니 이 뜻이고요. 밑에 파란 색깔로 수요 곡선 위에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곡선 자체가 수요 전체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px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곡선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자를 빼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 수요 곡선 전체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방 이동하냐, 하방 이동하냐, 우측 이동하냐, 좌측 이동하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37페이지 가보시면 그 밑에 사례를 이용한 설명이 있는데 밑에 표를 볼게요. 여기에 뭐 표 뭐 책 있으시니까 여기에 아니다. 없다.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소득이 20만 원일 때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이 10만 원을 줄었을 때랑 소득이 30만 원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를 봤죠. 38페이지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좀 특수해. 열등제니까 특수합니다. 근데 보통 정상제인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 아니, 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X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만약에 이게 X의 소비량이고 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걸 뭐 엥겔 곡선이라고 얘기했죠. 자, 주인공 교체했습니다.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얘가 주인공으로 나타나서 얘와 얘와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두 개가 플러스 관계에 있다라고 합시다. 플러스 관계면 우상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수요 곡선은 아니야. 그래서 엥겔 커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X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곡선상의 이동? 아니지. 주인공 교체됐잖아. 그러니까 M이 변하면 그거에 대응해서 여기서부터 소득이 증가하면 그거에 대응해서 A점에서 이때는 B점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M이 변화 시 이거는 수직축에 있는 변수니까 곡선 상에서 이동이라고. 이건 수요 곡선은 아니고 엥겔 곡선이라 하죠.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X의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돼? 그럼 당연히 이게 그냥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보통 X의 소비량이 감소하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라고 하면은 소비량이 줄어들었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우측 아니면 좌측인데 얘가
변화했어. 그러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소비량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소득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소비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두 주인공 사이의 갈등 관계나 변화 시에는 그거 관계를 나타낸 궤적이 수요 곡선이니 뭐 저 곡선이기 때문에 그건 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곡선상의 이동인데 그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가 보시면 시장 공급의 원리 나와 있는데 수요랑 공급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샬이라는 사람도 잘 봐주시죠.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이제 수요 공급을 같이 이렇게 고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했던 뭐 가치, 밸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뭐 어려운 얘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재화의 가치는 뭐 어떻게 반영되냐라고 했을 때 노동 가치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많이 투입되면 오이 가치 있는 일이지 노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노동 가치설은 이제 생산과 관련한 생산 비용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준비했어. 아니면 뭐 노래 어떤 가수가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봐. 축구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기용 안 해주면 진짜 팬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는 나 혼자 열심히 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쪽에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급 측면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한 것이고요. 물론 저 뒤에 소비자 이론에서 뭐 한계 효용 학파 그쪽에서는 어떤 거의 가치는 소비자가 살려는 욕구 이런 거 소비자의 어떤 구입하려는 의사 이게 이제 편의가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거 이제 효용 한계 효용 학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수요 측에서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둘 다 어느 한쪽만 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샬이 그러지 마세요 해서 이제 둘을 통합을 시켰어.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을 공급 곡선, 여기 나타내는 것을 수요 곡선 이렇게 반영해서 수레바퀴에 뭐 왼쪽 오른쪽 바퀴 또는 가위의 양날처럼 같이 고려해야 된다. 가치를 얘기할 때는 네 그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공급의 개념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니고 우리가 봤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 볼까요? 서플라이가 공급하겠다 하는 판매하겠다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판매하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거야. 판 게 아니고 계획하는 거야. 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계획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판매해야지 했는데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덜 사가지고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덜 살면 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나는 뾰족한 학점을 받겠다 계획을 한 거야.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 뭐. 근데 아무튼 그 시도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의 특성도 밑에 첫째 보시면 거기 보시면 어떤 하나의 가격과 여기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뭐 100원 이렇게 있으면 공급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두 개를 생산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개를 생산할 수도 있어. 그러면 최대한 생산한 요 세 개 요거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QX 공급량 해서 이렇게 생산량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가격이 역시 마찬가지야. 200원 되면 아니 200원일 때 두 개를 생산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끝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최대한을 표현하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당신은 최대한 얼마까지 생산하겠습니까? 예,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첫째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의도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공급 곡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뭐 휴양, 별장과 스포츠카 등등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셋째 보시면 역시 수요랑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유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유량, 주어진 일정 기간 동안의 그런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랑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공급량의 결정 요인 이렇게 한번 보시면 내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41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여기 사과던 캔커피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격. 아니, 사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생산하거나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는데 사과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과 생산하는 게 나아요? 바나나 생산하는 게 나아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사과가 더 남는 장사니까 사과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처럼 그걸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 설명하려고만 해놨는데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른 거 생산 요소 가격. 뭐 예를 들면 커피를 생산하는데 거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유, 설탕, 뭐 커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아니면 임대료가 증가하거나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뭐 생산과 관련된 비용, 생산 요소 비용이라 할게요. 생산 관련된 요소 비용이 증가했다고 할게요. 임대료가 증가했어. 아니면 커피 기계 같은 이거를 내가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임대해서 쓸 수 있겠지. 우리 뭐 치과나 병원에서도 이거 렌탈 해가지고 쓰다가 새로운 버전 나오면 바꾸고 뭐 그런다고. 여러분 뭐 버스 지하철 탈 때 그 여러분이 돈 주고 사서 그 타고 다녀? 그게 아니잖아. 사용료만 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생산 요소 관련된 렌탈 비용이나 임대료, 건물도 마찬가지지. 소유할 수 있겠지만 사용료만큼 내는데 이게 비용이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생산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뭐 챗 GPT가 등장해가지고 뭐 다 직업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뭐 뉴스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노동경제학자는 오히려 기술이 이렇게 챗 GPT 같은 게 되면 물론 대체되는 기술도 있지. 사양 산업도 있겠지. 근데 뭐 당연히 그걸 잘 하게 되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생산량이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기술은 생산량에 우호적이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거기 보시면 관련 상품의 가격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미래에 대한 예상. 여기 보시면 요거 할까? X의 가격이 앞으로 비싸질 걸로 예상된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캔커피가 지금은 가격이 가만히 있는데 앞으로 비싸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팔아야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비싸졌을 때 팔아야 되겠어요? 네, 이게 비싸졌다는 건 뭐냐면 비싼 가격에도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비싸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인공을 찾아야 돼. 저는 얘와 얘를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를 QX라고 놓고 여기를 PX로 놓으면 이거는 이렇게 플러스 관계에 있으니까 공급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역시 나머지들은 뭐야? 나머지들은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 1, 뭐 빌런 1,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이 갑자기 행동을 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에 충격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생적인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생산 요소 비용이나 기술이 변하거나 뭐 기타 X의 가격이 미래 가격이 변하면 충격이 변화 시 우리 비교 정태 분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은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요거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할게요. 뭔가 임대료나 아니면 유가 석유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합시다. 상승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여기 가격은 주어져 있는데 그대로 있을지라도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공급 곡선은 좌측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거기 오른쪽에 간단한 예가 있으니까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PPT를 살릴 수 있나? 그걸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7시부터 할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